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출문제 7회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빠르게,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이해하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 좌표 평면의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인 점을 모두 표시했었을 때 나타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문제에서 뭐예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4인 점이라는 건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4인 자취를 말하겠죠. 그럼 원의 방정식을 말하겠네요. 그럼 중심좌표가 0,0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이 4라는 소리겠죠. 반지름이 4 그러면 결국 제곱인 16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위의 점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공식 그냥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럼 위의 점 1,3이랬으니까 x 플러스 3y는 10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아직까지 엄청 쉽네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4와 직선 3x 플러스 4y 플러스 a는 0이 접할 때 이때 a가 될 수 있는 값을 모두 곱하시오 라고 했어요. 네, 원과 직선이 접할 때라는 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것만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직선 3x 플러스 4y 플러스 a는 0과 그 다음에 중심좌표 1, 마이너스 1과의 거리가, 그러면 거리를 구하니까 루트 3의 제곱인 9 플러스 4의 제곱인 16분의 절대값 3 마이너스 4 플러스 a, 이 값이 반지름 2와 같다라는 방정식만 풀면 되겠네요. 그럼 절대값 a 마이너스 1이 이때 10이랑 똑같으니까 그럼 a 마이너스 1은 10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0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a 값은 11 또는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 둘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99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3번까지 굉장히 쉬워요. 다음 문제도 자신있게 풀어봅시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방정식 y는 2x제곱 플러스 1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네, 시계 이동이니까 x축으로 1만큼 움직였다면 x 대신 x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고요. y 대신 y축을 마이너스 이만큼 됐으니까 y 플러스 2를 대입하자라는 게 마무리겠죠. 그러면 대입하니까 y 플러스 2는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요. 식 전개하시면 끝나겠다. 그러면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플러스 1의 마이너스 2니까 최종 정리한 식이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러면 이 답은 지금 3번에 있네요. 그러면 3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봅시다. 점 3,4를 x축에 대칭 이동시킨 점을 a 그리고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점을 b라 했었을 때 이때 a, b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냥 a점 좌표와 b점 좌표를 구한다면 바로 구하겠대요. 그럼 a점 좌표 바로 구하면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킨 거는 우리는 y의 보호가 바뀌면 되니까 3, 마이너스 4. 그리고 b점의 좌표는요, y는 x에 대칭시키면 x와 y로 위치를 바꿔주겠죠. 그러면 4, 3. 그럼 이때 선분 a, b의 길이는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루트 3에서 4까지는 1 차이 나니까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에서 3까지는 7 차이 나니까 7의 제곱. 그럼 얘네는 루트 50. 그러니까 답은 5루트 2인 1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야. 그냥 바로 보기 보면서 들어갑시다. A 합집합 B는요 1, 2, 3, 5, 6, 7, 8, 9. 그럼 결국 1번 옳은 문장이에요. 2번 보기 보겠습니다. A 교집합 B에는 2가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A 여집합에는요. 지금 A 여집합은 40도 있지만 2, 5, 7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첫 장 굉장히 쉽게 넘어가고 있어요. 다음 장도 자신 있게 보겠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A는 x바 x는 자연수를 4로 나눈 나머지래요. 조건제시법으로 써있으니까 원소날법으로 바꾸면 A라는 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도 될 수 있고 1 그리고 2 그리고 3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 A의 부분집합을 B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기억 보니까 NA의 즉 A의 원소의 개수는요 총 4개 나왔어야 되겠죠. 그럼 기억은 틀려요. 두 번째 니은 해석은요 A라는 게 지금 삼지창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원소를 갖고 있냐라고 했는데 이런 원소 없죠. 그러니까 니은도 틀립니다. 세 번째 B는 부분집합이라고 했어요. A의 부분집합. 근데 그때 원소가 한 개인 B에 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냐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A, 이 4개 중에서 한 개만 뽑는 방법, 즉 4가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디귿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디귿도 또한 결국 무슨 얘기예요? B의 지금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라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4개 중에서 2개 그럼 4 곱하기 3을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겠죠. 그럼 얘는 결국 6개요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럼 6개 리을도 맞네요. 그럼 옳은 것은 총 2개요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답은 2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굉장히 쉬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개수는 30개요. A의 원소의 개수는 19개요. B의 원소의 개수는 13개요. 그때 N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거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을 때 무슨 내용을 말해줬냐면 이번에 서술형으로 쓰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서술형을 쓸 때 첫 번째 무슨 생각을 갖고 들어가느냐, 합집합은 어떻게 구하죠? A집합과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거기서 교집합의 개수가 빠진 거요 라고 써줄 건데 이때 여기서 부등식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게 목적이죠. 그럼 여기다가 수식을 마무리 지어주니까 전체 집합은 32였고요. 이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9개,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3개, 거기서 마이너스 NA 교집합 B요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 첫 번째 나온 결론이 NA 교집합 B라는 애가 즉 2개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결과가 될 거예요. 두 번째 결과도 얘기를 해줄게요. 두 번째는 당연한 소리입니다. 이것도 교집합이라는 거는요 A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NA 교집합 B라는 거는 B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NA 교집합 B의 개수가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9개보다 작아야 되고 N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B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13개보다 작아야 돼요. 이걸 마지막 수직선으로 표현하다 보니 교집합은 2개보다 크거나 같댔고요. 그리고 13개보다는 작거나 같댔고요. 그리고 19개보다도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이만큼이구나.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고 교집합의 개수가 13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러니까 최대값은 13, 최소값은 2요. 이런 식으로 서술형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는 합을 구하려 했으니까 13과 2를 더한 15.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아시겠죠? 한 번 정도는 서술형 쓰는 연습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집합의 연산 과정을 적은 것이다. 가, 나에 다해서 사용한 연산 법칙과 연산 결과를 차례대로 적은 것은요?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연산 법칙 뭘 썼을까 봤더니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거를 괄호를 안으로 집어넣네요. 그럼 이때는 우리는 드모르간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드모르간 법칙을 썼어요.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때는 교집합 같은 거를 계산을 순서를 바꿔줬어요. 난 뒤에 쪽 교집합을 먼저 하는 것보다 앞에 쪽 교집합을 먼저 해줄래. 같은 연산에 대해서 순서를 바꿔준 건 이거는 우리는 결합법칙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합법칙이요. 그럼 마지막 이제 연산 결과를 보니까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고요. 그럼 공집합에 B 여집합이 겹치라는 거는 결국 공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드모르간 결합
공집합. 답은 5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예,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집합 A는 40 이하의 자연수를 고르고요. B라는 집합은 40과 서로소인 자연수를 찾으래요. 일단 이 문장에서 보니까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거는 우리는 40의 소인수들을 갖고 있지 않은, 즉 소인수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겠죠. 그럼 40의 소인수는 2와 5니까 즉 2의 배수도 아니고 또는 5의 배수도 아닌 것들을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이때 이 문장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요. 다시 봅시다. X라는 건요, 일단 A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럼 40 안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X는 공집합이 아니랍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X는 공집합이 아니어야 됩니다. 세 번째 X 교집합 B가 다시 공집합이래요. 그럼 뭐야? 이 상태에서 보니까 아까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는데 서로소인 자연수와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라는 건 다시 이때 이 X는 2의 배수 거나 또는 5의 배수여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X는 2의 배수거나 5의 배수여야 되는데 다시 다 해서 보니까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또다시 15와 서로소여야 된대요. 그럼 뭐야? 이때 얘는 지금 3의 배수가 아니거나 또는 5의 배수가 또 아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된대요. 그럼 이 문장에 대해서 해석을 전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X는 나 문장부터 보면 2의 배수거나 또는 5의 배수여야 된다고 했는데 다 해서 보니까 5의 배수가 아니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는 2의 배수라는 포커스를 맞춰놓고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2의 배수라는 포커스를 맞추면 그럼 나는 먼저 2의 배수를 먼저 다 구해줬어. 근데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랬으니까 40 이하의 2의 배수는 즉 20개에서 거기서 빼겠다. 근데 뭘 뺄 거야? 5의 배수 일단 안 될 거라며. 5의 배수, 즉 2의 배수면서 5의 배수인 10의 배수를 빼주자. 그럼 10의 배수는 지금 4개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빼주겠죠. 근데 거기서 뭐야?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된다네요. 그러면 3의 배수도 빼주자. 그럼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6의 배수도 개수를 빼주자. 그럼 6의 배수는 지금 40까지니까 즉 6개가 존재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뭐예요? 2번 빠지는 게 있죠. 10의 배수와 6의 배수가 지금 같이 겹쳐져 있는 30의 배수는 지금 2번이 빠졌겠네요. 30의 배수가 2번이 빠졌어. 그러면 그거를 더해주자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럼 30의 배수는 1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 얘를 빼주니까 11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이 11개, 즉 원소 11개를 갖고서 우리가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11제곱인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가에서 X는 공집합이 아니래요. 그러면 거기서 1개를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럼 2의 11제곱은 2048인데 거기서 빼기 1을 해준 답은 2047개요 라고 하는 답은 5번 체크하면 되겠네요. 네, 문장 다시 한번 잡을게요. 우리가 서로소인 자연수의 개수는요, 소인수의 배수가 아닌 수들을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포인트 한 번만 더 잡고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는 100 이하의 자연수요. 그럼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AK는 X는 K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수로 나눴을 때 2인수들. 근데 A4 그리고 A3, A5 이거 갖고 연산을 해줬죠. 이럴 때는 뭐 하느냐? 진짜 써보는 게 가장 좋아요. 정의하기 위해서. 그러면 A4라는 거는요, 즉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 그럼 그 중에서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건 항상 2부터 있겠죠. 2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그 다음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는 4씩 커지는 그 다음 6이요. 그 다음 4씩 커지는 10, 그 다음 또 4씩 커지는 14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18, 그 다음 22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겠네요. 그럼 거기 상태에서 어디까지 갈까요? 했더니 98까지 가겠어요. 이렇게 지금 먼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A3도 표현할까요? 그러면 이때도 어떤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는 2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3씩 커지겠네요. 그러면 5, 그 다음 8, 그 다음 11, 그 다음 14, 그
그 다음 17, 그 다음 20, 그 다음 23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서 얘도 지금 어디까지 갈 거냐 했더니 98까지 갈 거예요. 마지막 A5도 먼저 표현할까요? 그러면 A5는요. 또 2, 그 다음 5씩 커지는 7, 그 다음 12, 그 다음 17, 그 다음 22 이렇게 가서 얘는 어디까지 갈 거냐 했더니 97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질문을 볼까요? 이때 여기 상태에서 첫 번째 뭐 한다고 했냐? A3과 A5의 교집합을 먼저 찾지요. 근데 A3과 A5의 교집합을 보다 보니까 2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A3은 3씩 커졌고 A5는 지금 5씩 커졌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얘네들의 공배수인 15씩 커지는 숫자, 즉 17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A3 교집합 A5라는 숫자는 2, 17, 그 다음 다시 15가 커지는 32, 그 다음 또 다시 15가 커지는 47, 그 다음 62, 그 다음 77, 그 다음 92 이렇게까지 이렇게 존재를 하겠어요. 그럼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있는데요. 거기서 다시 뭐 한대요? A사랑 합집합인 걸 찾으래요. A사랑 합집합인 걸. 그럼 A4에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합집합은 어차피 표현을 할 거니까 그러면 A4의 합집합의 개수, 즉 A4의 개수는요. 2, 6, 10, 14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서 얘는 지금 25개가 존재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때 우리는 지금 다시 표현하면 N, A4의 합집합 A3 교집합 A5를 구하자라는 이 연산은 A4의 원소의 개수에 플러스 A3 교집합 A5의 개수에 거기서 마이너스 N A4 교집합에 A3 교집합 A5의 개수를 빼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좀 편하겠죠. 그럼 아까 A4의 원소의 개수는 25개였고요. 교집합 A3, A5의 교집합 개수는 7개였어요. 그럼 거기서 마지막 A4, A3, A5 얘네 셋의 교집합을 찾다 보니까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랑 겹치는 게 뭐 있냐라고 했더니 2 겹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얘는 아까 15씩 커졌고요. 쌤 지금 A4는 4씩 커졌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공배수인 60씩 커지는 걸 말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2, 그 다음에 60 커진 62, 그 다음 60 커지는 건 100보다 커질 거니까 최종적으로 2개가 더 빠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더하니까 32에서 2를 빼준 즉 30개, 즉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정의하기에서 배수집합이거나 배수집합 문제 또는 약수집합 문제 아니면 이렇게 지금 나머지 문제는요. 우선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무조건 써보고 나서 비교하세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우리는 해석을 하고서 문제를 풀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의 부정을 말하세요 라고 했어요. 뭐야 그냥 단순하게 문장 읽을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의 부정은 어떤 실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때 x제곱이 0보다 크다의 부정은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실수 그 중에서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답은 5번 체크하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봅시다. 조건 PQ가 다음과 같았을 때 P는 Q에 기한 필요 조건이지만 그럼 P는 Q에 기한 필요 조건이라는 건 화살표를 받아도 되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그럼 화살표를 주면 안 된다. 결국 이 그림 찾아라 라는 거겠죠. 그러면 나머지 확인하다 보니까 기억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게 진리집합이면 Q의 진리집합은 A랑 마이너스 B랑 같으면 되고요. 그럼 이때는 지금 P가 Q한테 포함이 되고 Q는 P한테 포함이 안 되니 결국 1번 보기는 저 그림이랑 틀리네요.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그럼 이때의 전제 조건은 a는 0, 2이고 b는 0, 2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디귿 Q에서는 A, B가 곱해진 게 0이라면 A는 0 또는 B가 0이다. 이게 진리집합이겠죠? 그럼 또다시 P가 Q한테 포함이 되는데 Q는 P한테 포함이 안 돼요. 그럼 2번도 틀립니다. 생각하면 되겠죠? 3번 보기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는 0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A가 마이너스 B랑 같으면 되는데요. Q에서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0이라면 이때는 A가 0, 2이고 B가 0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P가 Q한테 포함이 되지 않고 Q가 P한테 포함이 되는 상황이니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진리집합 항상 하나씩 구해보면서 포함 여부 갖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참이 되게 하는 실수 a의 값을 모두 고르래요. 얘가 참이 되게 해달래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우리 2차 부등식 배웠던 내용 생각하겠죠? 2차 부등식에서 얘가 항상 참이 되려면 판별식이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인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답은 2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봅시다. 15번 문제. 명제 A, B는 0이면 A는 0 또는 B는 0이다. 이거에 대우를 쓰래요. 대우는 뭐예요? 가정과 결론을 뒤바꿔 주시면서 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는 0 또는 B는 0이다의 부정은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이때 A, B는 0이다. 이거를 부정해 주니까 A,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찾으니까 문제에서 답은 보기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가는 K-1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1, X-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어떤 실수라는 내용 자체는 우리가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직선 상황에서 표현하다 보니까 첫 번째 1과 3이 있는데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에 K-1과 K 플러스 4 이것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라도 들어가야 되면 가장 큰 값, 즉 K 플러스 4랑 결국 1과 크기 비교해서 1보다 K 플러스 4가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쭉쭉쭉 가다 보니까 이때 여기 상태에서 제일 작은 값인 K-1 값이 K-1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어요. 근데 얘네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고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가에서 전제 조건은 K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가에서 말해주는 상황이겠어요. 두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이거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모든 게 x 플러스 2, x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얘를 성립하게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이때 x 플러스 k라는 거는 포함 안 하고 포함 안 하는데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쓰여질 수 있거나 또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수직선에다 다시 맞춰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일단은 커야 된대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답니다. 근데 그때 뭐야? 이거인 모든 실수가 지금 이 범위 내, 즉 여기서 찾아낸 이 범위 내에 다 들어가려면 마이너스 2는 벌써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가야 될 거다라고 밖에 생각을 못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k 값은 즉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존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즉 k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결국 가에서 찾아낸 조건과 나에서 찾아낸 조건의 교집합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교집합을 쓰다 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이때 k 값은
4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때 여기서 만족하는 자연수는 1부터 4까지인 4개, 즉 답은 1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뭔 상황이에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A, B 4일 때, 즉 곱이 일정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의 범위로 구하세요. 양수 조건에서 결국 곱이 일정할 때라는 내용. 그러면 이때 우리는 결국 산술기하 그냥 식을 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산술기하 식은 두 식의 합이 이 루트 두 개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벌써 곱이 4라고 일정화됐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4를 집어넣은 A 플러스 B 값은 결국 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주겠죠. 그럼 이때 A 플러스 B는 최소값 8을 갖는 형태로 되겠어요. 아니 최소값 죄송해요.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럼 최소값 4를 갖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답은 2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뭐야 18번 문제도 보면 두 양수 A, B에 대해서 그럼 또 양수 조건에서 두 개의 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럼 산술기하의 형태에서의 우리가 전개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전개를 해줘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주니까 이때 2 플러스 B분의 4A 거기에 다시 2B도 전개하니까 A분의 4B 거기에 플러스 8 이렇게 쓰여질 거고요. 다시 산술기하를 쓰니까 얘랑 합해진 10 거기에 플러스 2 루트 둘이 곱해진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계산하면 이번에 계산 실수 안 해서 8 이렇게 하고 여기는 10이요. 그러면 최소값은 결국 18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4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두 실수 XY라고 했는데요. 이때 XY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둘의 부호는 같아야 되는데 근데 둘이 합한 게 양수래요. 그럼 이것도 방금 문제랑 똑같네요. 결국 이 문제는 XY가 둘 다 양수겠구나 라고 깔아주고 들어가겠죠. 그럼 양수라는 전제 조건에서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방금 18번에서 풀었던 형태랑 똑같이 풀 건데요. 이때 여기서 우리가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해줄 행동은요. X 플러스 Y 얘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곱해준다면 결국 5를 억지로 곱해줬으니 이 앞에 쪽에 5분의 1이요 이렇게 깔아놓고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다시 전개하는 형태가 되었으니 5분의 1에 전개해주니 1 플러스 그 다음에 y분의 x 그리고 x분의 y 거기에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얘도 산술기하로 다시 표현되니까 5분의 1에 2 플러스 둘이 곱해진 2 루트 1 되겠어요. 그럼 이때 최소값은 5분의 4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와, 세 문제가 연달아서 산술기하였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A가 0, 1, 2, 3, 4고요. B는 X-Y라는 걸 원소로 갖겠대요. 근데 X랑 Y가 A에 속해 있는 원소예요. 그럼 이럴 때는 표를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표를 만들어 보니까 첫 번째 X, Y 근데 X는 0, 1, 2, 3, 4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세요. Y 값도 0, 1, 2, 3, 4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세요. 근데 X에서 Y를 빼달래요. 그럼 그 뺀 값은 0 그리고 1, 2, 3, 4 빨리 쓸게요. 빼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0, 1, 2, 3 또 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지겨워 죽겠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까지 써지겠어요. 근데 원소는 겹치면 안 되니까 겹친 것들을 제외시켜서 보면 0, 1, 2, 3, 4를 했으니까 0, 1, 2, 3 겹칠 거고요. 그 다음에 0, 1, 2 겹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1, 2 겹칠 거고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까지 다 겹치겠네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말해주는 B는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때 C라는 집합은요. X랑 Y랑 곱한 거래요. 그럼 여기다 덧붙여서 써볼까요? 파란색으로. 그럼 곱해지니까 0, 0, 0, 0, 0이요. 그럼 여기도 곱해지니까 0 그리고 1, 2, 3,
4 나올 거고요. 2가 곱해지니까 0 그리고 2 그 다음 6 그 다음에 3 2는 4였네요. 그리고 3이 6 그리고 4, 2, 8 3, 0 3, 1은 3 3, 2, 6 3, 3, 9 3, 4, 12 4 곱하니까 0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C집합도 겹치는 걸 제외시키면 0 겹치고요. 그 다음에 1, 2, 3, 4 그러면 2, 4, 6, 8 그리고서 3, 2 겹치고 그 다음에 4도 겹쳐서 나머지 형태를 쓰다 보면 C라는 집합은 0, 1, 2, 3, 4에 그 다음에 6 그리고 8 그리고 9 그리고 12 그리고 16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해석을 해볼까요? X 교집합 B가 X다. 그러면 교집합은 작은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X가 지금 B의 부분집합인데 그때 비교집합 X랑 합했더니 X가 나온다는 건 결국 큰 게 나오는 거니까 비교집합 X가 X의 부분집합이었겠구나. 그러면 이때 뭐예요? 비교집합 C를 무조건 갖고 있으면 그럼 비교집합 C인 0, 1, 2, 3, 4 즉 0, 1, 2, 3, 4 얘네는 무조건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될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이 원소 4개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으로 표현하니까 2의 4제곱이요. 그럼 답은 결국 16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빈칸 채우기입니다.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과정인데 빈칸을 채우래요. 그러면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이거의 그럼 대우는요. 그럼 대우는 역을 씌운 다음에 부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n이 자연수일 때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라고 써지겠죠.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럼 그때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럼 이때 가에서 다시 써줬던 대우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을 식으로 나타내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이때 여기서 k값 이것도 나중에 보세요. 0인지 아닌지. 근데 얘는 1부터 들어가죠. 그럼 3k-2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3k-1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이때 나는 3k-1이었을 때라고 하면서 3k-1을 정계한 식을 갖고 나머지 3의 배수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3으로 묶어줬는데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나오는 값은 결국 1이 나오셔야 되겠죠. 전개를 했었을 때. 그러면 두 번째도 3k-1을 전개했었을 때 충 3으로 묶어줬고 그럼 거기에 나머지 값은 이때도 지금 1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명제가 결국 뭐죠? 참이었죠. 그럼 이게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빈칸 채우기는 우리 앞문장, 뒷문장 보시면서 들어갈 거고요. 교과서에 있다면 무조건 이 형태는 외워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세 조건 x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그리고 q는 절대값 x 마이너스 b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r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해서 not p이거나 q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때는 p의 여집합과 그 다음에 q를 합한 거가 이때 r이 기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r과 얘가 같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준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부등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줄 건데요. 그러면 수직선으로 표현했을 때 p라는 거에 대해서 여집합은요 라고 했으면 x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루트 a와 루트 a를 포함하면서 모아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q는요 절대값 x-b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으면 이때 얘는 b라는 걸 기점으로 1씩 떨어져 있는 b-1과 b 플러스 1을 사이에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게 지금 q라는 집합입니다. 그러면 p의 여집합과 q를 지금 합해 주실 건데요. 그럼 얘랑 합한 것이 이때 r이기 위한 그럼 r도 확인을 하다 보니까 r은 지금 인수분해를 해서 4, 2 그리고 4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때 r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대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뭐 한대요? 얘랑 얘랑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뭐를 보느냐? 기준을 볼 거예요. P 여집합은요. 마이너스 루트 A와 루트 A면 0을 기점으로 똑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0을 기점으로 떨어지니까 여기가 지금 0이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떨어진 거가 얘의 거리는 지금 마이너스 루트 A만큼 떨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4만큼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얘가 마이너스 루트 A가 돼야 되겠구나. 마이너스 2가.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인 B 마이너스 1, B 플러스 1 얘는 결국 4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상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루트 A랑 똑같으려면 A 값은 4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4랑 B 플러스 1이랑 똑같아야 되니 B 값은 3이 되겠어요. 그럼 걔네 둘을 더해달래요. 그러면 답은 3번인 7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즉 22번 같은 명제는 우리는 항상 수직선을 그려서 문제를 푼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x바 x는 8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조건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진리집합을 P 그리고 두 조건 QR의 진리집합을 각각 QR이라 하자. 그런데 단 P가 Q한테 포함이 되고 not R이 P한테 포함이 모두 참이었을 때 그때 집합 Q의 개수와 R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체 집합은 8 이하의 자연수네요. 그러면 1, 2, 3, 4, 5, 6, 7, 8이 존재를 할 건데 그때 P의 진리집합을 먼저 구하다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5, 3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런데 이때 얘네는 자연수 내에서만 논댔으니까 그럼 P라는 집합은 일단 1, 2, 3, 4, 5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 이제 질문 볼까요? 그럼 P가 Q한테 포함이 되어야 된대요. 그리고 not R이라는 건 우리는 R의 여집합이라고 잡겠죠. 그러면 R의 여집합이 P한테 포함이 되게 해주는 이때 집합 Q의 개수와 R의 개수를 잡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Q의 개수를 보려고 첫 번째 보니까 P가 Q한테 포함이 된대요. 그리고 Q는 당연히 전체 집합에 지금 포함이 되겠죠. 그럼 무슨 소리예요? P가 Q한테 포함이 된다면 P를 갖고 있는 1, 2, 3, 4, 5 P가 갖고 있는 1, 2, 3, 4, 5를 다 갖고 있으며 나머지 6, 7, 8 얘네를 갖고서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라. 그러니까 결국 Q가 될 수 있는 거는 원소가 3개로 만들어진 부분집합인 2의 세제곱이라고 해서 8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아래 여집합이 P한테 포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아래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우리가 대우로 돌려버리면 그러면 P의 여집합이 결국 R한테 포함이 돼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P의 여집합이 뭐가 있었어요? 1, 2, 3을 제외한 6, 7, 8을 데리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6, 7, 8은 무조건 데리고 있으네 나머지 1, 2, 3, 4, 5 얘네를 갖고 있으나 마나한 거랑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R의 개수는 2의 5제곱인 결국 32개요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K제곱이랑 그리고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K라 하자. 근데 집합 AK는 X바 X가 FK보다 작거나 같았었을 때 그때 X는 자연수 그리고 FK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A3, A2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FK를 말하고 싶은데 이게 뭔 소리냐 라고 했더니 2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Y는 X 플러스 K랑
y는 2차 함수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k제곱이랑 얘랑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두 점 사이의 거리면 얘 교점들을 먼저 구해줘야겠죠. 그러면 교점은 두 함수식이 같다라고 쓰셔서 푸니까 그럼 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k제곱이 x 플러스 k와 같아요. 그러면 다시 계산하니까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k는 0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갖고 근을 구하려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니까 선생님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k 그리고 얘는 2k 마이너스 1인데 그때 얘네를 마이너스가 아래쪽에 붙고 여기가 지금 플러스로 된다면 즉 인수분해가 돼버렸어요. x 플러스 k 그리고 x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이요. 이렇게. 그러면 교점 자체가 하나가 마이너스 k일 거고 하나는 2k 마이너스 1일 거니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 k. 그럼 여기에 점좌표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머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이때 여기서 우리가 써먹을 행동이 조금 편하게 생각하면 기울기가 지금 1이죠. 그럼 기울기가 1이면 45도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됐을 때 얘가 지금 45도니까 비율 1대 1대 루트 2여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표현할 건 이 x좌표의 차이만 구하면 되고 그러면 x좌표의 차이는 3k-1이니까 그러면 최종 우리가 구하려는 fk는 3k-1의 루트 2배를 해준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fk 다 구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봅시다. A3 구하세요. 그럼 A3라는 자체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다시 여기 위에 문장 한번 조건지 다시 볼게요. x가 fk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이때 이번에는 원소가 받아쓰기를 쓰다 보니 x라는 원소가 어떤 걸 찾으라 라고 했으니까 k 대신 3이 들어간 즉 3이 들어간 9-1 즉 8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은 그때 거기서 우리는 자연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럼 8루트 2가 자연수 대략적으로 몇일까 라고 하면 우리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루트 128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요. 그럼 128보다 작거나 같은 수는 즉 1부터 시작해서 2 쭉쭉쭉 가다 보니까 11까지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원소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거와 마찬가지로 A2도 한번 구해볼까요? 조건지 10호로 다시 받았으니 x가 2가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6-1 즉 5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럼 이번엔 5루트 2니까 이때 여기 상태에서 5루트 2는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50 그러면 루트 5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요. 그럼 뭐 있어요? 1부터 시작해서 7까지 존재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마지막 A3라는 집합에서 A2라는 집합을 빼주는 모든 원소의 합 그러면 겹치는 게 다 빠지니까 즉 A3 차집합 A2 이 집합은 원소가 8, 9, 10, 11 이렇게 남아있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그거의 총 합은 38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시킨 대로만 하나씩 단서를 이용하다 보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긴 문제를 떠나 오늘의 7회 마지막 문제인 25번 하나만 남겨놓고 있어요. 마지막 한 문제니까 힘내서 자신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봅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직선 AB는 12인 두 점 AB가 있습니다. 그럼 A에서부터 B까지가 10인데요. 그때 선분 AB 위에 한 점 C에 대해서 그냥 C점을 잡아줬대요. 그때 AC의 중점을 P1 첫 번째 단서네요. AC의 중점을 P1 그러면 A와 C의 중점을 P1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BC의 중점을 P2 그럼 B와 C의 중점을 P2라고 얘기를 해주겠대요.
그때 여기서 알려준 단서를 다시 보니까 CP1의 길이가 A요. 그러면 여기 거리가 A면 이때 AC의 중점이랬으니까 얘는 지금 A에서부터까지 거리도 여기도 A예요. AP도 길이가 A예요. 두 번째 CP2의 길이도 B래요. 그러면 P2B 여기 길이도 지금 B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시 마지막 점 P1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A 플러스 1인 반원 5원과 그러면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A 플러스 1이고요. 두 번째 P2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B 플러스 1인 반원 O2를 그린 후에 그럼 5원 O2가 그려져 있는데 이때 선분 P1, P2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다시 그린대요. 그럼 P1, P2를 다시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렸대요. 이때 두 반원 5원과 5투의 교점이 5원과 5투의 교점 그러면 지금 여기 말하네요. 여기 이 교점 얘가 P1, P2의 호에 있었을 때 그때 E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얘 단서를 갖고서 좀 보려다 보니까 반지름 그리고 지금 P1, P2를 지름을 안 됐으니까 우리는 직각삼각형이 보이네요 라는 단서를 이용할 거예요. 그럼 그림 갖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하다 보니까 P1에서 여기 교점까지 얘는 지금 길이가 A 플러스 1이었어요 이렇게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이 P2에서부터 여기서 지금 다시 얘가 원이 그려졌으니까 이때 여기의 길이는 지금 반지름이 B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알려줬죠. 근데 여기 상황에서 하나 더 말해주는 게 P1, P2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랬어요. P1, P2를 지름으로 하는. 그럼 당연히 원주각이 90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그림을 줄여볼까요? 그러면 문제에서 마지막 이야기해주는 이제 관계식을 잡다 보니까 첫 번째 관계식에서는 아까 이 AB가 10이라는 단서를 이용하다 보면 EA, AC가 결국 지금 EA 그리고 C에서부터 B까지가 EB 그러면 얘를 더한 게 지금 12요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관계식은 지금 직각삼각형 보였으니까 그냥 바로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 즉 지름 A 플러스 B의 제곱과 같아요 라는 관계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미지수 두 개씩 두 개니까 당연히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연립방정식 풀까요? A 플러스 B가 6이고요. 그러면 최종 B를 없애보겠습니다. 그럼 B라는 걸 소각을 위해서 B 대신 6 마이너스 A를 집어넣자. 그럼 이 아래쪽 식에다가 최종적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A는 그대로 놔두는 A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B라는 애 대신에 우리는 지금 6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으니 그럼 얘는 지금 7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럼 A 플러스 B 대신 6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럼 여기는 6의 제곱 이렇게 써줘서 방정식 계산을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계산을 하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49가 36이 될 거고요. 그럼 A제곱 더해진 2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50이었는데 거기서 36이 빠지니까 플러스 14는 0이요. 2로 나눠주니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7은 0이요. 이렇게 나오겠죠. 인수분해가 안되니까 당연히 근해 공식을 쓰시겠죠. 그러면 A 값은 3 뿔마 루트 3의 제곱인 9 마이너스 7이어야 되는 거니까 3 플러스 루트 2거나 또는 3 마이너스 루트 2여 이렇게 되시겠죠. 근데 여기 상태에서 그럼 B의 값은요 6에서 3 플러스 2를 빼주니 3 마이너스 루트 2거나 또는 3 마이너스 루트 2를 빼주면 3 플러스 루트 2인데 문제 조건에서 있었네요. B가 더 커야 된다. 그럼 B가 더 커야 된다 했으니까 이 두 번째 조건 얘 갖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최종 마무리 2A 플러스 B를 구하랬으니까 2A 플러스 B의 값을 구합시다. 그러면 A 대신 2배를 해주니까 A에 6 마이너스 2 루트 2에 플러스 B를 더해야 되랬으니까 3 플러스 루트 2요. 그럼 최종 계산하면 9 마이너스
루트 2여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얘가 답이 되겠어요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예, 7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쉬웠었죠. 예, 쉬운 문제도 풀면서 학생들 자신감도 찾고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조금 많이 봤던 문제 17, 18, 19번에 있는 산술기하 문제 한 번이라도 더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4번, 25번은 도형에 대한 함수와 도형에 대한 같이 섞여 있는 문제도 한 번이라도 더 복습하시고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